자, 이항 위원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이항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달 29일부터 외국인의 순매수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도 규모는 한 1,400억 원대 이 시간 현재 이어지고 있고,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동향만큼이나 중요한 게 역시 또 환율의 동향입니다. 1,060원대가 지금 깨진 상황이고 35개월 만에 지금 원달러 환율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당연하겠죠.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주식이 가만히 있더라도 어제 오늘 이렇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보너스로 돈을 버는 것이니까요. 당연히 뭐 좋아하겠죠. 일단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정부에서 물가 안정을 최우선을 하겠다 하면서 원화 강세를 용인하는 쪽으로 반향했을 때 첫날 나온 게 1,050원 정도 얘기가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050원에 진입이 들어간 것인데 그에 하락까지 뭐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어찌되었건 지금 반복적인 얘기지만 우리나라 원화 강세해야 되는 입장은 대한민국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 IMF 이런 모든 곳에서 원화 강세 쪽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외국인의 입장에서의 수급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침 기존으로 나온 것들 보더라도요. 한국 관련 펀드는 2주 연속, 그리고 글로벌 이머징 마켓은 3주 연속 들어온 걸 보더라도요. 일단은 흐름은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 이 시각 현재는 한 1,057원대 나타내고 있고요. 거의 뭐 한 1,080원대 후반부터 1,050원대 후반이 30원 정도 내려온 사이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거의 한 환율 가지고만 1% 정도는 환차익이 났을 걸로 또 추정이 되는 바고.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유주들이 좀 많이 뛰네요. GS가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 기름값 리터당 100원 할인 종료는 이미 이제 3개월로 이제 시한이 못 박혀서 시행이 된 거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였는데 정유주가 지금 시점에 조금 더 크게 반등하는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오늘 뭐 뉴스를 보면 유가가 좀 상승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기름값 환원이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확정된 것이겠죠. 결국 기름값 인하가 이제 정부에서 계속 압력이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뭐 자본주의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GS는 이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했고요. 여타 SK라든가 SOL은 아직 뭐 눈치를 보면서 하겠지만은요. 일단 그동안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일을 통해서요. 러프하게 대략 나온 얘기를 보면 GS랑 SK가 각각 2천억 정도씩 손해봤다고 하죠. SOL이 1,000억 정도. 결국 그만큼은 다시 딴 요인이 다 중립적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아직까지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요. 지금까지 봐서는 정부 압력이 더 이상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요. 불확실성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정유주는 물론 유가 자체 흐름으로 보기에는 저는 좀 약간 어설픈 논리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호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탑픽은요. GS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변함없이 정유주에서는 탑픽을 GS를 말씀드리고 싶네요. 건설주 중에서도 이제 탑픽은 GS 건설이었는데 그러면은 포트 내에는 이제 정유주가 하나는 꼭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차화정하면서 화학주도 담고 정유주도 담고 그러는데 저는 화학주 정유주 합해서 한 종목 정도를 보고 있고요. 전체 탑픽은 여전히 LG화학을 보고 있고요. 굳이 정유주에서 찾는다 그러면 GS를 말씀드립니다. LG화학이나 뭐 GS나 뭐 이런 식으로요. 알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신고가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NC소프트도 그렇고 뭐 넥센타이어도 그렇고 예전부터 뭐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종목이긴 한데 신고가를 좀 더 따라붙는 게 좋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위원님의 성향만 봤을 때는 역시 이쪽에 같이 가는 게 나을 거다. 이런 식으로 저도 추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결론으로 보면 맞죠. 오늘 이제 신고가 계속 나는 것도 있고요. 넥센타이어 같이 타이어죠. 이제 차익 시전이 나면서 오늘 좀 2, 3% 밀리는 것도 있는데요. 종목 좀 찾아볼까요? NC소프트가 있고요. 신고가 난 것도 있고 신고가에 근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NC소프트가 그러하고요. 다음 띵이 바로 그러하다 보기. 아직 신고가는 아닌데요. 거의 뭐 근접해 있죠. 넥센타이어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신고가 났다가 조금 약간 되밀리다가 현대모비스 조금 다시 이제 갈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현대글로비스는요 아직 신고가는 돈 1,000원, 2,000원 모자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지금 거의 뭐 신고가 분위기를 가고 있는데요. 이들 종목의 특징을 좀 굳이 따지자면은요 공통점을 찾아보면 한결같죠. 실적 고전이 뚜렷한 특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 보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가 자주 이제
발견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보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주인이 확실하게 있으면서 숫자가 좀 명확하게 나오는 기업들이라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주식이란 것이 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다 내리고 하겠지만은요. 예를 들어 NC소프트만 보더라도요. 분기 매출 한번 보시면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년도 매출이요. 지금 이렇게 비싼 주식이 PR이 한 20배 나올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내년도 매출이 올해 매출보다 60% 정도 늘어날 거로 얘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북미, 이제는 뭐 유럽에서까지 뭐 이제 잘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잘 될 거라고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제2의 뭐 한류 얘기까지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게임이란 것들이요. 예. 여전히 지금 주인이 있다라고 전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NHN 뭐 분명히 좋은 회사인지 알지만은요. 주가 측면에서 보면 그 다음이 3분기 연속으로 뭐 실적 사상 최고치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 언론 보도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 쓰는 종목들이 장중 되게 많습니다. 뭐 현대모비스, 네. 삼성물산, NC소프트, 현대글로비스, 현대하이스콜, 락앤락, 뭐 롯데삼강 등등 있는데 그러면 언급해주신 NC소프트 다음 넥센타이어, 현대모비스는 관심주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관심 있으시면 지금 너무 올라갔다고 해서 겁먹을 일이 아니라 예. 갖고 계시면 보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고 싶으면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역시 신고가를 내는 종목들은 그러한 이유가 있다. 네네. 기존의 지지선은 2,100포인트였는데 변함없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조금 올려드렸습니다. 2,12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에 이제 갭 한번 나왔던 그런 선인데요. 2,120 정도로 보시면 좀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한 60포인트 정도 여유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지금 여유를 갖고 시장을 보시라는 관점에서 지지선을 낮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2,120포인트가 한 지지선 정도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학영 위원 통해서 이야기 정리해봤습니다. 현지에서도 주말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